자,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특강은요, 파트 7 유형 중에서도 유의어와 관련된 유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풀이법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하고 같이 풀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 파트 7의 유의어 유형을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해놓는데 실제로 동의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만약에 동의어라는 문제 유형이라면 synonym이라는 단어 또는 same word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closest in meaning to, 의미상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동의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시된 지시 단어들을 빈칸으로 만들어서 마치 파트 5나 파트 6의 빈칸 넣기의 어휘 문제처럼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 게 얘네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어가 등장하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을 뭐처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빈칸처럼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closest in meaning to 이렇게 나와 있죠. 의미상 가장 가까운 것이고요. 그래서 얘만 보고 이 문제를 풀다가는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regarding 같은 경우엔 ing를 뺀 regard를 보면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요. 근데 동사의 뜻일 때 간주하다의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존경하다의 뜻도 돼요. 그러면 간주하다의 뜻이면 view랑 똑같은 거고 존경하다의 뜻이면 respect랑 똑같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는 regarding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전치사로 바로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concerning하고 또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만 보고 동의어를 고른다라고 하면 A번, B번, D번이 전부 다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시된 제시 단어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얘는 단지 위치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여기를 무엇처럼? 빈칸처럼 만들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앞에가 전치사하고 대명사로 문장이 끝났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넣는다고 하면 얘들은 분사예요. 근데 분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you라는 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들이 아무 데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전치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누가? concerning이 regarding과 바뀌어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사가 아니라 무엇이? 전치사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의 문법과 더불어서 이 단어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늘 오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게시판 같은 데서 꼭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서로 동의어인데 왜 답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근데 결국 사전상 동의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바꿨어도 손색이 없는 걸 찾는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들을 알아나가실 때는요, 여기 있는 단어보다는 보기 있는 단어들은 꼭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풀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면서 저희가 그 뒤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가 총 3세트 있습니다. 그 3세트의 문제를 푸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한 세트씩 문제를 풀이해 나가면서 유의어 문제들을 같이 공략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7 독해를 만나시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는 무조건 뭐부터 파악을 하느냐? 글의 종류부터 무조건 먼저 파악을 하는 습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각 글의 종류마다 원하는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의 종류를 확인을 하시고 어떤 녀석을 내가 키워드로 잡아야 할지를 먼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지문의 두세 문장 정도를 파악을 해주시는데 이 두세 문장을 읽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주제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주제 목적 문제를 모두 1번 문제에 넣어놓긴 했으나 주제 목적이 없는 문항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제 목적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모든 글들은 기본적으로 주제 목적을 찾고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을 해주실 때 이 문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예측하며 읽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를 한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파트 7은 독해라고 부르면 안 돼요. reading, 그 다음 information, 바로 정보를 찾는 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아주 수려하고 유창하게 한국말로 바꿔서 번역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빠르게 찾아 나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트를 보면 일단 글의 종류가 무엇으로 등장했습니까? 광고문으로 등장을 했죠. 그럼 광고문이 등장한다면요, 무엇을 누구에게 광고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 내용이 포함된 게 바로 주제 목적이 됩니다. 그런 주제 목적은 대부분 몇 번째 문장에서 등장한다? 초반 두세 문장 안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 문장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Need for managerial position in marketing 이라고 합니다.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대요? 관리직의 그 다음 포지션은 직책. 어디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만 봐도 무엇을 광고하자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책, 즉 구인과 관련된 광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this라는 건 앞문장에 나온 얘기를 할 건데요. This is great chance to deal with a big project in marketing. 마케팅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deal with, 처리한다 라는 뜻이 되죠. 자동사로 처리할 기회를 갖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You can be part of a world-class leading company. leading company라고 하면 선도적인 기업, 즉 1위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의 바로 1위 기업의 a part, 부분이 될 겁니다. 즉 일부, 결국 채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CY Planning Corporation인데 Don't also miss this opportunity. Operate your dedicated members as a team leader. 결국엔 이 사람이 맡게 될 직책은 뭡니까? 팀장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팀장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매니저 또는 매니저리얼 포지션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일자리, 구인, 구직, 광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는 일단 넘어가시고 바로 문제 분석으로 가도록 합니다. What is being advertised?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광고가 되느냐? 키워드는 뭡니까?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가 정답이 되어야 되는데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이걸 우리가 흔히 SNS라고 부르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글이고요. Effective Market Research, 효과적인 시장조사 역시 상관이 없겠고요. 그 다음 Wonder Job Vacancy, 바로 요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Job Vacancy가 무슨 뜻? 빈자리, 일자리가 됩니다. 이 vacancy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오프닝, 오프닝스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바로 일자리가 비었다는 내용의 C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bilingual, 영어 단어에서 BI나 BY로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 두 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근데 결국 프로그램 홍보가 아니었죠. 자, 그러면 저희는 나머지 어휘와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마치 빈칸 넣기 문제처럼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베이션이란 단어를 모르셔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단 어디의 단어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까? 보기에 있는 단어는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이건 파트 5든 6든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늘 보기 단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It is not required to go through any probation 이라고 합니다. go through는 무슨 뜻입니까? experience,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probation이라는 걸 겪는 것이 not required, 필수는 아니라고 하죠. 그랬을 때 A번에 나온 qualification은 자격 요건을 나타내고요. B번에 trial examination, trial이 시험 삼아, 시험의, examination은 시험. 그러니까 얘는 대략적인 연습 시험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pprenticeship, 이게 바로 수습, 견습. 이거 좀 옛날 말로 하면 도제? 도제식으로. 도제라고 하는 게 내가 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도자기공 같은 경우에 아랫사람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apprentices가 되고요. 그 다음 금지나 예방을 나타내는 prevention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결국 자격요건과 관련된 건 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자격요건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필요하지 않대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경험을 당하는 대상인 건 금지겠어요? 수습생이겠어요? 연습이겠어요? 수습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맥락에서 바로 probation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probation 자체가 우리식의 수습,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한 뜻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봤을 때 post라는 단어가 나왔죠. post는 동사로 게시하다. 그 다음 또 어떤 뜻도 있느냐? 명사로는 기둥, 기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박다라고 하면 post라는 단어를 써주기도 합니다. 또는 붙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ost-it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표도 post, 그래서 우리가 우체국을 post office라고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write이 무슨 뜻입니까? 동사로 쓰다의 뜻이고 그 다음 get off는 차 같은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거, 그 다음에 support는 지지하고 돕는 거, 그 다음 column은 원래 기둥이란 뜻이에요. 칼럼이 기둥인데 그 기둥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서 신문에서 쓰는 한 칸 한 칸을 칼럼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결국 문맥으로 먼저 파악을 해보시면 please 다음에 post가 등장했다는 건 얘가 어떤 기능으로 쓰인 것이다?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your resume with cover letter라고 합니다. 당신의 커버 레터하고 무엇을? resume, 바로 이력서를 포스트하라는 거. 근데 웹사이트 주소가 나왔네요. 그럼 거기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게시하라는 얘기죠. 제일 좋은 건 업로드 같은 게 제일 좋았을 거예요. 왜? 게시하는 건 그 사이트에 올리는 거니까. 근데 업로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중에 가장 이 빈칸에 맞바꿔 써도 의미상 어색하지 않은 걸 골라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이력서를 쓰는 거, 내리는 거, 지지하는 거, 기둥인 거 뭐겠어요? 쓴다라는 문서와 관련된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 write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딱 사전상 동의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의 맥락을 파악해서 풀어나가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세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의 글의 종류는 무엇이죠? 메모입니다. 메모를 써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수신자와 발신자가 적혀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 누가? 회사가 직원이나 지점한테 써주는 글이 메모고요. 이걸 쓰는 이유는 반드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써주게 되는 게 바로 메모라는 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메모라는 글의 종류를 보자마자 회사의 어느 부서 또는 누가 어느 부서 또는 누구에게 보내게 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다행히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죠. 보니까 이메일 주소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 결국엔 사내에서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장파누치라는 사람이 헤더 도리스라는 사람한테 보낸 건데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New Supply Store. Supply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용품, 사무용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무용품과 관련된 매장이 new, 뭐라고 해요? 새롭다라고 하죠. 새롭다는 건 기존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러니 여기에 변경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를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면 Please see the attached email from the Best Supply Limited 라고 합니다. Best Supply 사로부터의 첨부 이메일을 좀 보세요. I think we should try them out. Try out이 무슨 뜻? 시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 know we maintain account with the office station company. 오피스 스테이션사하고 유지를 해오고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온 회사 이름이 오피스 스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베스트 서플라이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오피스 스테이션 컴퍼니가 어느 회사인 거예요? 기존에 거래를 해오던 회사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뉴가 어딘 겁니까?
best supply가 되는 거죠. 여기를 뭐 해보자고 했으니까? 시도해보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업체를 이렇게 바꾸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를 하겠죠. 그 이유를 찾아보시면 But I'm not completely satisfied with them as a source of supplies. 저는요, 만족을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게? 이 앞에 나온 이 회사이겠죠. 이 회사한테 만족을 못했는데요. 이 회사를 뭐로써 만족을 못했대요? Source for supplies. 바로 그런 사무용품들의 원천으로서, 즉 우리가 이 사람들을 원천으로 함으로써 갖게 되는 이익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요거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I would like to. 무슨 뜻이에요?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하고 싶다라는 뜻이 초반부에 등장하면 이게 이 사람의 제한점이자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find a supply with more diverse merchandise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하고 싶다고 해요? 더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제공업자를 뭐 하고 싶다? 찾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누가 업체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발신자인 헤더 도리스 씨가 기존의 업체하고 끊고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받아낼 수 있는 회사를 한번 컨택해보자는 얘기죠. 그 중에 예시로 들어준 곳이 어딥니까? 베스트 서플라이사를 예로 들어준 겁니다. 그럼 역시 초반부 첫 문제를 통해서 mainly 동그라미 쳐주시면 mainly가 나오면 무슨 문제입니까? 주제와 목적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To invite a coworker. invite은 무슨 뜻입니까? 요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권유하다. 초대하다라는 뜻은 여기에서 파생된 뜻입니다. 초대라는 것도 뭐 하는 거니까? 우리 집에 올래? 우리 프로그램 참여해볼래? 라고 권유하는 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invite를 좀 더 큰 뜻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coworker면 뭐겠어요? 동료죠. 지금도 보시면 누구와 누가 주고받은 거예요? 직장 동료끼리 주고받은 거죠. 그러니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그 다음 뒤에는 use another supplier. 다른 제공업자를 뭐 해보자? 이용해보자라고 누구한테 권유하고 있다? 동료에게. 틀린 말이 없네요. 그럼 나머지가 왜 잘못됐는지 볼게요. advertise new office supply store. New Office Supply Store까지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알리고 광고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직 정해진 거 아니죠. 제안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To place an order. 무슨 뜻이죠? 주문하는 겁니다. Office Supplies. 무엇을? 사무용품들을. 근데 사무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전혀 없었죠. 그 다음 D번 Complain about. 뭐예요?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Not completely satisfied. 내가 만족을 못했으니까. 근데 그 뒤를 보니까 another supplier's deal. 다른 제공업체의 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another가 아니야 뭐예요? current, 현재의 서플라이어한테 만족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지만 about 뒤에 주제 내용이 잘못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atisfy는 무슨 뜻이죠? 만족하다. 자, 이렇게 동사의 ed가 붙었는데 만족시키다라는 감정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감정의 pp, 즉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람이 된다라는 점도 문법적인 측면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어가 누구예요? I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not satisfied니까 만족을 못한 거. 그럼 여기는 not이 포함된 만족 못했다라는 뜻이 나오면 안 되겠죠. 만족하다라는 뜻이 돼야 되는데 content가 바로 만족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내용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컨텐트 자체가 만족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discontent. 이게 바로 불만족스러운의 뜻이 됩니다. 다음 fulfilled는 무슨 뜻이죠? 충족된. 자, satisfy만 봤을 때는요. fulfill도 답이 될 수 있어요. satisfy my needs라고 하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그럼 그때는 fulfill로 써도 되는데 여기선 충족의 의미예요? 아니면 감정의 의미예요? 감정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fulfilled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 polite는요. 공손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요. distract은 산만해진. 역시 얘도 감정을 나타내는 녀석의 PP가 됩니다. 여기서 산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무슨 뜻? 감정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A번에 컨텐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comes with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직역하면 with, 함께 come, 오다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etter, 그 편지 또는 문서. letter는 이거 자체가 그냥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recommendation letter라고 하면 추천서. 거기서 꼭 편지라는 뜻이 아니죠. 문서를 나타낼 때도 letter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You can use the coupon. 당신은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쿠폰은 뭐랑? 그 letter, 문서하고 come with 같이 따라온대요. 그럼 이 letter 안에 쿠폰이 뭐 했다는 얘기?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pledge는 동사로 무슨 뜻? 맹세하고 서약하는 거. 즉 promise랑 같은 뜻이고요. 그다음 apologize는 사과하다. 그다음 guarantee는 보장하다. enclose가 동봉하다. close가 무슨 뜻이에요? 닫는 거예요. 근데 이 n은 전치사 into의 뜻이거든요. 안에 넣어서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밀봉하고 동봉하고. 그럼 결국엔 똑같은 뜻은 없지만 그 편지하고 같이 쿠폰이 따라 나온다라는 건 누가 가장 근접하겠어요? 동봉되어 있다라는 enclosed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점은 바로 동의어를 찾는 게 아니라 얘가 없어도 가장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찾아주셔야 하는 게 파트 7의 유의어 문제 유형들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도 역시 글의 종류는 무엇이죠? advertisement, 광고입니다. 그럼 광고와 관련돼서 무엇을 광고했는지 찾아보시면 hold your next event, 당신의 다음 행사를 hold, 잡으세요 라는 뜻이 되죠. hold는 잡다라는 뜻도 되고 무슨 뜻도 됩니까? 개최하다 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at the Strass River Hotel, 어디에서? Strass River 호텔에서 the grandest hotel in Santa Cruz, 산타크루즈 쪽에서 가장 웅대한 호텔, 즉 규모가 크다라는 걸 나타내게 되죠. 그럼 초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planning a party, banquet, reception, or conference?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파티, 연회 또는 연회 또는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We are ideally located from urban transportation for you. Ideally 무슨 뜻? 이상적으로. 우리는 이상적으로 위치되어 있대요. 어디에서? 도심 transportation. 교통수단, 즉 도심 교통으로부터 굉장히 이상적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당신을 위해. We can accommodate. accommodate는 무슨 뜻?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Groups of all size, 모든 규모의 그룹들,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Choose from any of our comfort and elegant event room. 우리의 아주 편안하고 우아한 행사장들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서 밑에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한지 룸의 이름들이 나와 있죠. 그럼 역시 이 광고문은 무엇을 광고하기 위한 겁니까? 호텔을 광고하기 위한 거고, 이 호텔에서 숙박하는 게 목적이에요? 행사 진행이에요? 행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겠죠. A번 보도록 합니다. Who is the advertisement intended for? 라고 해요. intended for니까 바로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대상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세트에서는 무엇을 광고하는지를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누구에게 하는 광고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people who want to organize to event, 행사를 뭐하고자 하는,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왔죠.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Who are on business trip, 모 중인 사람들.
출장 중인 사람들. 숙박이 포인트가 아니라 행사가 포인트였죠. 그 다음 interested in accommodation business. 숙박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업 설명회가 아니었죠. 그 다음 providing cleaning service to hotel. 클리닝 서비스, 즉 청소 서비스죠. 그걸 누구한테 해준대요? 호텔한테. 그럼 호텔이 아니었겠네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클리닝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ideally가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이상적으로. 자, 그러면 promptly는 무슨 뜻인가요? 즉시 바로 beautifully 아름답게, conveniently 편리하게, largely 주로라는 뜻인데 결국 얘랑 동의어는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도심에 있는 교통수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위치되어 있대요. 그럼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 거겠어요?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는 거겠죠. 예전에는 어떻게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느냐? conveniently를 보여주고 답이 centrally가 된 적도 있어요. centrally는 무슨 뜻이에요? 중앙으로. 그러면 the YBN building is centrally located in 부산이라고 하면 YBN 빌딩은 부산 어디에?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어디든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conveniently랑 또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얘들은 동의어예요? 아니에요? 동의어가 전혀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문맥에 따졌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녀석을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틀렸을 때 A번으로 틀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교통수단 편한 거면 즉각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즉시 바로라는 뜻이 답이 되려면 반드시 뒤에는 시간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전에, 바로 후에, 바로 뭐뭐 할 때 아니면 to 대상 같은 게 나와야 합니다. 그럼 바로 본사로, 바로 김부장으로 이렇게 바로 기능형 부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하고 부사 어휘를 함께 공부하는 다음 특강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인식을 해주셔야 될 건 동의어가 아니라 문맥상 바꿔 써도 의미상 어색하지 않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를 골라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coordinating 이란 단어가 있죠. 일단 영어 단어에서 CO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CO는 같이죠. 그 다음에 order는 오더에서 나온 거예요. 오더, 순서, 정도. 그것을 동작화시킨 겁니다. 그럼 coordinating이라는 건 함께 뭐한다? 정렬해 나간다. 준비를 해 나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f you are interested in coordinating company's annual banquet. 우리가 아까 주제 목적에서 찾았던 행사 중에 하나죠. 회사의 연회를 결국 뭐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정리하는 거, 정돈하는 거, 즉 무슨 뜻이겠어요? 준비의 뜻이 되겠죠. 아까 우리 나왔던 organize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We are confident. 우리는 확신합니다. confident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sure예요. It is the best choice ever.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자부하고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전치사 뒤에 ing가 나왔으니까 전부 다 동명사로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present는 무슨 뜻인가요? 발표하는 또는 뭔가를 들이미는 제시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 host는 아까 나왔던 누구랑 같은 단어? hold. 그래서 주최하는. 그 다음 discussing은 논의하는. 그 다음 arranging은 마련하는, 정리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는 단어는 host. 호스트로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주체가 바로 주어인데 주어 you는 코디네이팅을 한다라는 걸 알려준 게 아니라 뭐부터예요? 그냥 관심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함께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즉 마련하고 정리한다라는 의미이지 어떤 행사인지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range. 범위로 잡는 거고요. 어가 들어가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arrange를 우린 뭐라고 한다? 정리하다, 마련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coordinate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arrange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코디네이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뭐 의상을 잡아주는 사람을 코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코디네이터의 뜻은요. 이런 걸 잘 조직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도 저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옷 만져주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죠. 제가 앞으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짜주는 거예요. 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정수기 같은 것도 몇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을 코디네이터라고 부르죠. 다 뭔가 조절하고 조정하는 걸 우리가 코오디네이트. 그 조절 조정에 바로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순서를 제대로 위치시킨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다 마련하다에 arrange랑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체크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유의어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유의어 테마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대다수가 제 시험만 보고 문제를 풀고자 하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우리가 타파하고자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서 얘네들의 쓰임들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